여러분, 개미 100마리랑 자보셨어요? 공용 샤워실인데 샤워실에 문이 없는 숙소 보셨나요? 제가 직접 겪은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필리핀 시키오르 여행의 현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필리핀 시키오르는 어디 있는 섬인가요? 필리핀 시키오르는 서울 면적의 절반 정도로 아주 작은 섬이에요. 보홀이나 세부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보홀에서는 한 2-3시간, 세부에서는 약 5시간 정도 걸려요. 한국인에게는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서양인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섬입니다. 체감상 필리핀 사람들보다 서양인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유명한 나라나 지역은 많이 여행을 해봐서 한국인이 안 가는 그런 곳을 가보고 싶어서 이번에 다녀온 건데, 시키오르 여행을 준비하면서 정보가 없어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시키오르 자체를 아는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 영상 올려도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고생했다 보니 일부 사람들한테라도 정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니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키오르의 장점. 이건 진짜 인정해요. 시키오르는 자연이 너무 예뻤어요. 시키오르 도착하자마자 노을 지는 모습을 봤는데 평생 살면서 본 노을 중에 제일 예뻤어요. 바다도 사람이 없어서 한적한 섬 분위기를 느끼기 너무 좋았고요. 관광객 몰리는 세부나 보홀과는 다르게 조용하고 어딘가 속세에서 벗어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애기들이 바다 앞에서 물고기 잡고 놀고 주변 풍경도 훨씬 투박하고 자연스러워서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캄부가이 폭포, 살락등 비치, 팔리톤 비치, 밀레니엄 트리 등등 자연 관련해서 구경할 만한 것들이 시키오르에 꽤 있어요. 조용한 자연, 한적한 바다, 로컬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매력이 있는 여행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원래 시키오르 여행을 2주 계획하고 갔었는데 2박만 하고 시키오르를 탈출했습니다.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차차 단점 부분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시키오르 가는 법. 보홀이나 세부에서 출발하는 배를 타시면 되는데요. 혹은 세부에서 시키오르 직항 항공편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배를 이용했고요. 배는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하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전날 예약했는데 그때 일반 좌석은 다 매진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실내 좌석에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클룩, 와그 등 사이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 오션젯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예매가 가능합니다. 페리 비용은 자리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다른데요. 편도 기준으로 한 2-3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저는 비즈니스석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반 좌석은 의자가 딱딱해서 정말 오래 가야 하기 때문에 꽤 힘듭니다. 대신에 비즈니스석은 약간 고속버스 자리처럼 그래도 나름 푹신한 의자예요. 그리고 배 타면은 데이터가 잘 안 터지기 때문에 심심할 수 있으니까 배 안에서 할 거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화장실은 막 엄청 더러워서 못 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깨끗한 거는 아니었고요. 참을 수 있다면은 참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배 탑승은 1시간 전쯤에 항구에 도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름 짐 붙이는 시간도 있고 온라인으로 티켓 예매한 거를 현장에서 종이 티켓으로 새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은근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네 번째, 시키오르. 이건 꼭 알고 가세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사실 시키오르가 제가 지금까지 여행했던 나라들 중에서 가장 힘들었어요. 시키오르는 필리핀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세부나 보홀, 마닐라 이렇게 필리핀 도시들을 다녀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필리핀 시키오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명하고 편한 동남아 휴양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시키오르를 다녀오고 나니까 한국인이 안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싶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시키오르 여행 난이도를 높이는 요소는 크게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벌레 예민하신 분들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시키오르는 자연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벌레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첫 번째 묵었던 숙소는 저 진짜 뻥 안 치고 개미 한 100마리랑 같이 잤던 것 같아요. 침대, 캐리어 등등 다 개미가 점령했어요. 캐리어를 털어도 진짜 개미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진짜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이 숙소는 1박만 하고 다른 숙소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숙소에 가서 잤는데도 거기도 물론 첫 번째 숙소만큼은 아니었지만 몸이 약간 간질간질해서 보면은 침대에 개미가 기어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새벽부터 다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진짜 새벽부터 깼어요. 식당에도 도마뱀이 기어다닙니다. 근데 참고로 저 벌레 안 무서워하거든요. 개미도 안 무서워합니다. 근데 진짜 개미 100마리랑 같이 자는 거는 진짜 좀 오바더라고요. 두 번째 묵었던 숙소에도 부엌이 있었는데 부엌에 진짜 개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해먹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좀 일정을 빼서 이 시키오를 오는 거를 정말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또 다른 숙소 옮겨서 원래 일정대로 시키오르에서 2주를 보낼까 고민도 했지만 시키오르의 장점을 즐기기도 전에 제가 이 벌레에 질려버려서 2박만 하고 시키오르를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벌레에 민감하신 분들은 시키오르 비추천합니다. 만약 가실 거라면 꼭 벌레 잡는 약도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는 교통이 정말 불편합니다. 시키오르는 그랩이나 우버 같은 택시 어플이 없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탈 줄 모르시면 여행 다니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오토바이를 못하면 현지에 있는 이런 툭툭이라고 부르나요? 모터사이클이라고 부르나요? 아무튼 이렇게 생긴 거를 잡아 타셔야 되는데 가격도 꽤 비싸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제 항구에 도착해서 숙소까지 가야 되는데 제 짐이 조금 늦게 나와서 항구 앞에서 기다리시는 그런 기사님들이 이미 다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현지인으로 보이는 사람한테 이제 부탁해가지고 그분한테 돈을 드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을 했거든요. 한 15분 정도 거리였는데 제가 6,000원을 냈어요. 근데 깎아달라고 했는데도 안 깎아주시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공항에 가면은 택시기사님들이 호객행위를 많이 해서 거기서 이제 깎아서 보통은 가잖아요. 근데 이런 기사님들 자체가 없어서 그런지 깎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15분 정도에 6,000원 정도면은 거의 뭐 한국 택시 가격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여행을 할 순 없겠다 싶어서 현지인한테 어떻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건지 물어봤는데 그냥 길 가는 이 택시를 잡아 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잡아서 이제 목적지를 말하면 된대요. 근데 대신 요거는 저만 타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이랑 같이 타는 형태입니다. 가격은 1km 기준으로 한 200원 정도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많이 있는 게 아니어서 택시를 잡아 타는 것도 시간 대기가 꽤 깁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꽤 길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토바이를 못 타신다면 일단 시키오르를 여행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키오르를 가야 한다고 하면은 좋은 기사님을 만나면은 그 기사님 연락처를 따서 좀 하루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딜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필리핀은 이제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따라서 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세 번째 단점은 음식과 편의시설이 되게 부족해요. 우리가 동남아 가면은 한식당은 한 번쯤은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시키오르는 한식당이 하나도 없고 편의점 찾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로컬 음식을 잘 먹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처럼 로컬 음식이 힘드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은 한식을 꼭 먹어야 하는 분들은 가게 된다면 넉넉하게 한식을 챙겨가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시키오르는 정전도 자주 되고 데이터도 잘 안 터져요. 도시처럼 안정적인 환경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제가 도착한 첫날에도 정전이 됐는데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다들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평범한 거리를 걷는데 데이터가 잘 안 터져요. 혹시나 이제 시키오르에 가서 온라인으로 일을 해야 하시는 분들, 뭐 온라인 미팅이 있으신 분들, 혹은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조금 단점이 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섯 번째로 제가 숙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숙소는 여기서 묵었는데 사진으로는 정말 예뻤지만 안전이나 위생 상태가 쉽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개미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화장실은 공용 공간이었는데 화장실 변기물도 잘 안 내려가서 큰 그 대야 같은 데 물을 받아놓더라고요. 그래서 안 내려가면 그 물을 퍼서 변기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워하는 시설은 문 잠금 장치가 없었어요. 그냥 영어로 적힌 그 편말을 그냥 문 앞에다가 걸고 샤워를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꽤 힘들게 다가왔고요. 대신에 이 숙소에서 식당도 같이 하는데 식당 밥은 저는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두 번째로 묵었던 숙소는 현지 가정집을 약간 쉐어하는 형태의 느낌이었어요. 2층짜리 집이었는데 그 2층에 방이 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방마다 손님을 구하는 그런 숙소였습니다. 첫 번째 숙소보다는 훨씬 괜찮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미가 너무 많았고 뜨거운 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시키오르는 가격 대비 숙소 퀄리티가 되게 안 좋다고 느꼈어요. 시키오르 여행하시는 분들은 숙소 꼼꼼히 알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키오르 가실 때는 단순히 사진만 보지 마시고 최근 후기, 벌레 이런 것들을 더 꼼꼼하게 체킹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제가 묵었던 숙소도 나름 꽤 평점이 높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어떤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여행지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불편함을 여행의 일부로
시민으로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오토바이 타실 수 있으신 분, 그리고 뭐 벌레, 정전 이런 시설 퀄리티에 크게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시키오르가 굉장히 매력적인 여행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시키오르가 필리핀 사람들한테는 마녀의 섬이라고 불리는 되게 신비로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이랑 로컬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잘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양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간 작은 서양 국가 느낌도 조금은 나는 것 같아요. 대신에 벌레를 싫어하거나 숙소 컨디션에 민감하거나 아니면 한식이나 익숙한 음식이 자주 필요하거나 불편한 여행지가 싫으신 분들은 조금 이 필리핀 시키오르 여행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키오르는 어떤 편한 관광지라기보다는 진짜 로컬스러운 섬 여행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사진만 보면은 진짜 와 천국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막상 가보면은 그 천국 같은 풍경을 즐기기 위해서 꽤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